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나의 두 번째 인생입니다. 세상엔 이름 없이 사라진 영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단 한 사람 박도윤의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1950년 겨울, 북녘 땅을 덮은 눈은 그 어느 해보다 차가웠습니다. 그해 겨울, 사람들은 살기 위해 달렸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위해 멈췄습니다. 그곳은 함경남도 흥남항. 피난민 10만 명이 항구로 몰려들던 마지막 겨울이었습니다. 눈밭 위로 터지는 포성, 사람의 울음, 얼어붙은 바닷물. 그리고 그 틈을 뚫고 한 대의 열차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열차를 잃어버린 열차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사람을 실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1950년 12월 15일 흥남역.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증기기관차 한 대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관사 박도윤 42세. 서울에서 내려온 그는 마지막 임무명령서를 건네받습니다. 석탄 대신 군수품을 싣고 새벽 전까지 부산으로 이동하라. 절대 민간인은 태우지 말 것. 눈은 이미 무릎까지 쌓였고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기차 밑을 점검하며 군수품이라 쓰인 상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상자 틈새로 금빛 무언가가 반짝거렸죠. 그 순간 눈발 사이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울음. 아기를 안은 여자가, 노인을 부축한 청년이 얼어붙은 손으로 기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한 사람만 더 태워주세요.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간인은 절대 태우지 말 것. 하지만 그 명령이 눈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의 절박함보다 정당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밤이 내렸습니다. 포성은 멀리서도 들렸고 열차 옆 철로에는 피난민들이 웅크려 있었습니다. 박도윤은 증기밸브를 잠시 닫고 기차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올라타세요. 지금이 아니면 못 갑니다. 그의 외침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군인은 명령 위반입니다. 라며 막아섰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명령보다 사람의 생명이 먼저였으니까요. 피난민들이 올라타며 서로 부둥켜 안고 옵니다. 살았어, 이제 살았어. 그 울음이 증기 소리와 섞여 하늘로 흩날립니다.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눈 덮인 철길 위, 바퀴가 갈라놓은 철선의 소리. 그 길 위로 금괴를 실은 열차는 이제 사람을 실은 희망열차로 바뀌었습니다. 남쪽으로 향하던 열차. 피난민 300명, 어린아이 60명, 노인 40명. 눈과 얼음이 뒤섞인 산악철로 위를 기관차는 마치 한 줄기 연기처럼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는 아이 울음이 끊이지 않았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칼날처럼 유리를 때렸습니다. 눈이 녹은 자리에 얼음이 바로 얼만큼의 추위.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고자 하는 눈빛 하나로 버티고 있었죠. 기관실 안, 박도윤은 GOV, SUPPLY라 적힌 상자 하나를 열어봅니다. 뚜껑이 열리자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금빛 덩어리들. 그것은 금괴였습니다. 그 위엔 국방부 비상자금 도장이 찍힌 봉투 묶음. 그는 손끝으로 그 금덩이를 집어들었다가 곧바로 내려놓습니다. 차가운 쇳덩이는 얼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박도윤, 이게 사람 대신 실으라는 게 이거였나?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금괴들이 서로 부딪혀 짤랑거리는 금소금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신음과 섞여 기묘한 불길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하늘을 가르며 폭격음이 들려옵니다. 멀리서 보이는 섬광, 그리고 다리 위에서 터진 폭탄. 쾅! 열차가 크게 흔들리며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증기가 터져나오고 불길이 기관차 앞을 덮칩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불길 사이 도윤은 흔들리는 몸을 부여잡고 그 상자들을 한 손으로 껴안습니다. 눈발과 불길이 뒤섞인 그 공간에서 그의 얼굴엔 피와 눈이 함께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그는 상자를 하나씩 끌어내어 부서진 철로 옆 강가로 향합니다. 눈보라 속 거센 강물이 얼음 조각을 부딪히며 흐르고 있었죠. 첫 번째 상자를 들고 그는 속삭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게 그보다 귀한 거냐? 상자가 강물로 떨어지며 쾅 소리를 냅니다. 물결이 터지고 금빛이 반짝이다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두 번째 상자를 던질 때 그의 팔에 불길이 닿습니다. 피부가 타는 냄새가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그는 아프다는 말 대신 숨을 고르며 또 한 상자를 들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람이 폭풍처럼 불고 눈은 수평으로 흩날립니다. 불길은 그를 붉게 비추고 눈은 그 위를 덮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얀 눈 속에서 타오르는 한 사람의 의지 같았습니다. 이건 나라의 돈이 아니다. 이건 사람의 피다. 차라리 여기서 묻히는 게 낫다. 마지막 상자를 던지는 순간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눈이 얼굴에 쌓이고 강물의 물보라가 그를 덮칩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의 시선 위로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불길이 사그라지고 그 위로 눈이 덮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야 조금 따뜻하네. 그 순간 뒤편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도윤은 천천히 몸을 돌려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는 미소를 짓습니다. 얼굴엔 재와 피 그리고 눈발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미소는 그 어떤 불빛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명령을 버리고 양심을 택했다. 금괴 대신 생명을 실었고 명예 대신 인간을 선택했다. 그 열차는 그날 하나의 사람의 결심으로 단순한 탈출이 아닌 구원이 되었다. 열차의 호각 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리고 화면엔 다시 눈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얼어붙은 강물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금빛 한 조각이 보입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탐욕이 마지막으로 숨을 쉬는 장면 같았습니다. 그 후 그날 밤의 열차는 끝내 도착 보고가 없었습니다. 부산역, 진주역, 대구역 어느 곳에도 그 열차의 기록은 남지 않았습니다. 귀중 화물 12상자 분실, 기관사 행방불명. 국방부 기록에는 단 한 줄의 보고서만 존재했습니다. 그 한 줄이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을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은 전쟁의 흔적을 서서히 덮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잊었고 잊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이름은 그렇게 지워졌습니다. 서울 종로구 낡은 기록보관소의 지하. 형광등 한 개가 깜빡거리고 서류 냄새가 눅눅하게 배어 있습니다. 역사학자 윤지훈, 그는 오래된 전쟁 기록을 정리하다가 낯선 문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1950년 12월 22일 흥남역 출발 귀중 화물 12상자 행방불명. 그 문서의 하단엔 박도윤 기관사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보다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 이름, 언젠가 흘려들었던 이름 없는 열차의 전설 속 그 기관사였습니다. 윤지훈은 손가락으로 문서의 활자를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귓가엔 마치 눈보라 사이로 들려오는 듯한 기관차의 호각 소리가 스쳐갔습니다. 혹시 이게 그 사람이었을까? 그는 문서 뭉치를 뒤지며 관련 자료를 찾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한 장의 낡은 항공우편. From James Lee U.S. 10번째 디비전. 편지는 미완성이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채로 멈춰 있었죠. He saved them, but he. 그 문장 뒤로 잉크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지훈은 미국으로 향합니다. 시애틀 외곽의 작은 마을. 눈 덮인 뜰 앞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임스 리, 박도윤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했던 통역장교였습니다. 윤지훈은 자신이 가져온 문서를 보여줍니다.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문서를 손끝으로 쓰다듬습니다. 제임스,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있었군요. 윤지훈, 당신이 그를 아셨습니까? 제임스, 그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죠. 그는 세상이 옳다고 한 걸 거부했어요. 잠시 침묵. 노인은 낡은 사진첩을 열어 한 장의 흑백 사진을 꺼냅니다. 눈 속에 서 있는 남자. 그의 손엔 어린아이, 입가엔 아주 미세한 미소. 제임스, 그날 밤 그는 상자를 던지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는 불길 속으로 사라졌죠. 제임스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 눈엔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은 후회의 빛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나는 돌아왔지만 그는 눈 속에 묻혔어요. 하지만 그 눈이 내겐 평생의 죄였죠. 노인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창밖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송이는 마치 70년 전 흥남의 눈처럼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겨울의 흥남항 기념비 앞. 바다는 잔잔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날의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지호는 회색 코트를 여미며 손에 쥔 작은 봉투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박도윤의 이름이 적힌 문서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그는 근처의 작은 마을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도윤의 손녀를 만납니다. 그녀는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손녀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전쟁 중에 이름도 없이 사라졌다고. 윤지훈, 그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만 기록에서만 사라졌을 뿐이에요. 윤지훈은 사진을 건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사진을 받으며 손끝이 떨립니다. 사진 속에는 눈발 속 아이를 아는 남자. 그 옆엔 희미하게 보이는 증기기관차.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게 진짜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미소 짓고 계신 건 처음 봐요.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사진 위를 적시고 그 위로 다시 눈송이가 내려앉습니다. 윤지호는 흥남항으로 돌아옵니다. 기념비 앞에 서서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은 금괴 대신 사람을 실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명령불복종이라 불렀지만 저는 그것을 인간의 선택이라 부릅니다. 바람이 불어와 코트 자락을 흔듭니다. 그는 문서를 기념비 아래에 놓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바다 위로 떨어집니다. 그 빛은 마치 얼어붙은 바다 위에 보이지 않는 철길을 따라 흘러가듯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명령을 어겼지만 인간으로서는 가장 옳은 선택을 했다. 역사는 그를 잊었지만 그날의 열차는 아직도 우리의 기억 위를 달리고 있다. 카메라는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바다, 눈, 그리고 기념비. 그 위로 들리는 증기기관차의 잔향. 그 순간 흑백으로 변한 화면 위에 박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울립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게 전부였다. 1950년 12월 흥남철수 작전으로 10만 명이 구조되었다. 그중 일부는 이름 없는 열차 위에서 살아남았다. 그 열차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기억 속을 달리고 있다. 한 사람의 용기는 수많은 생명을 바꿨고 한 번의 선택은 세대의 양심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박도윤. 카메라는 하늘로 올라가며 하얗게 덮인 산맥과 철길을 따라 이동한다. 눈 위로 남은 발자국 하나. 그리고 바람 소리 속 아주 희미한 기관차의 호각 소리. 눈이 그친 3월의 서울. 겨울의 흔적이 아직 남은 회색 도시 위로. 따뜻한 봄 햇살이 내려앉는다. 윤지호는 낡은 트렌치 코트를 여미고 국방부 기록물 관리소의 철문 앞에 선다. 손에는 박도윤의 기록 사본과 그가 찍힌 마지막 사진 한 장이 들려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 그는 오래된 공기의 냄새를 들이마신다. 그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선다. 긴 회의실, 차가운 조명 아래 관료들과 기자들이 둘러앉아 있다. 탁자 위엔 아무 표정도 아무 감정도 없다. 윤지호는 조용히 자료를 내려놓고 입을 연다. 이 기록은 단순한 미확인 사건이 아닙니다. 1950년 흥남 철수 작전 중 군용 화물 열차 한 대가 사라졌다는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분실이 아니라 한 인간이 사람을 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진동했다. 그는 한 장의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린다. 그 사진 속 남자. 불길 속에서도 아이를 안고 있던 기관사. 그의 이름은 박도윤. 그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사람을 버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기자들의 손끝이 멈추고 누군가의 숨소리만 들렸다. 윤지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날 그는 금괴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실었습니다. 그 열차 안에는 300명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회의실 뒤편 나이 든 남성이 손을 들었다. 저는 그 열차에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다. 열차 안에서 갓난아이를 품고 있던 어린 소년. 이제는 흰머리가 된 남자였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제 어머니도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눈가에 주름진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이 테이블 위로 떨어지며 빛을 반사한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하나, 둘, 셋으로 번져나갔다. 그날 이후 잃어버린 열차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세상에 퍼졌다. 신문 일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명령을 어긴 한 사람 300명을 구하다. SNS에는 해시태그 박도윤, 해시태그 흥남의 기관사, 해시태그 사람을 실은 열차. 해시태그가 며칠 만에 수십만 건을 넘어섰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는 명령을 어겼지만 그보다 큰 정의를 지켰다. 그리고 그해 겨울, 흥남항에는 새로운 비석이 세워졌다. 박도윤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철판 하나. 그 위로 눈이 쌓이고 사람들이 꽃을 올렸다. 기록은 그를 지웠지만 사람들은 그를 되살렸다. 한 사람의 양심은 70년의 침묵을 깨뜨렸다. 카메라가 멀어지며 기념비 위로 하얀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오른다. 하늘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날만큼은 햇살이 눈을 녹이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봄이 완전히 찾아온 흥남항. 눈은 녹았고 파도는 부드럽게 밀려왔다. 그 자리엔 작은 추모비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그 앞엔 박도윤의 손녀, 그리고 수십 명의 사람들. 그날 그 열차에 탔던 피난민들의 자손들이 모여 있었다. 추모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금괴 대신 생명을 실었다. 명령 대신 인간을 택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눈물이 손끝에 맺혀 돌 위에 스며들었다. 손녀는 품속에서 작은 시계를 꺼냈다. 멈춘 채로 세월을 견뎌온 기관사용 회중시계. 그리고 그 시계를 조용히 추모비 앞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시계의 뚜껑이 찰칵 소리를 냈다. 초침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치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처럼. 할아버지, 이제 세상이 당신을 기억해요. 그때 구해주신 사람들. 그분들의 자식들이 이렇게 살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멀리서 바다갈매기 소리와 함께 낮은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지만 주변엔 아무 열차도 없었다. 그 소리는 분명 바다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들려왔다. 윤지우는 뒤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아직 달리고 있군요. 당신의 열차가. 그날 밤 흥남항의 바다엔 안개가 깔렸다. 달빛이 비추는 바다 위로 희미한 흰 증기구름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열차 한 대가 천천히 바다 위를 달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들리는 소리. 바퀴가 철로 위를 스치는 듯한 텁텁하는 리듬.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오는 호각음.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하늘로 향한다. 하늘 한쪽에 길게 이어지는 흰 구름 한 줄기. 그 구름은 마치 하늘로 이어지는 철길 같았다. 전쟁은 끝났지만 인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선택은 세대의 양심이 되었다. 그의 열차는 명령을 실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실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한 그 열차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고 빛이 흩어지며 물결 위를 따라간다. 그 빛의 길 위로 철길처럼 길게 이어지는 반사선 하나. 카메라는 천천히 상승한다.
바다, 산, 마을, 그리고 하늘까지. 그 위로 흩날리는 나레이션의 마지막 문장. 그의 이름은 박도윤. 그는 세상이 잊은 영웅이 아니라 세상이 이제야 기억해낸 사람이다. 음악이 천천히 잦아들며 화면은 흑백으로 바뀌고 눈 덮인 철로 위에 THEND가 새겨진다.